안녕하십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겪은 시련 때문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했던 아내의 불륜이었죠.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더더욱 확신이 들었고 저희 또한 남들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신혼생활 내내 행복했어요. 저를 위해 직장도 포기하고 타지까지 와준 아내에게 항상 고마웠고 늘 보답하기 위해서 주말이면 아내와 좋은 곳으로 놀러도 가고 선물도 자주 하면서 아주 알콩달콩 보냈거든요. 1등 신랑이라고 자부할 순 없어도 그래도 노력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있잖아. 아르바이트 좀 시작할까봐. 갑자기 웬 아르바이트? 아니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심심하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놀면 뭐해. 돈이라도 벌어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요즘 나 사업 잘 안 된다고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보 먹여 살릴 능력은 되거든. 아니 그건 아니고. 생활비가 부족해? 내가 좀 더 줄까? 아니 넉넉하게 주고 있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좀 울적하달까? 여보도 알잖아. 나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 바쁘게 살면서 일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던 거. 물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성취를 이뤄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하는 남편 만나서 호강하면서 사는 거 너무 좋지만 나도 일을 좀 하고 싶어. 그 집 앞에 햄버거집 하나 있는 거 알아? 거기서 새로운 알바를 구한다고 하더라고. 거기 워낙 시급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아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 안 힘들겠어? 난 그냥 여보가 편하게 취미생활하면서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는데 굳이 힘든 일 나서서 할 필요 있을까? 난 내 스스로 나가서 돈 버는 게 내 인생을 즐기는 거야.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참에 사회에 쓰디쓴 맛도 좀 보고. 난 그렇게 사는 게 좋더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몸이 뻐근해서 그래. 한번 해보고 정 아닌 것 같으면 바로 관둘게. 아무튼 허락해 줄 거지? 대신 약속해.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관두겠다고. 억지로 하는 일은 절대 없는 걸로. 알았지? 아이 그건 당연하지. 나 그렇게 미련한 사람 아니야. 아무튼 나 이제 알바 하는 거다. 그렇게 신나? 돈 벌러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좋지 그럼. 가뜩이나 심심했는데 할 일이 생겼잖아. 아무튼 나 열심히 해서 알바비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여보 생일 선물 사줄게. 아내는 한마디로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사람도 좋아하고 시끌벅적한 곳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외향인의 끝판왕이었죠. 그랬던 아내가 결혼 후 집에서 남편만 기다리니 얼마나 심심하고 지루했겠어요. 그런 아내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알바를 시작했네요. 첫날 일을 하고 돌아온 아내가 너무나도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일하는 애들이 나보다 한참 어려. 죄다 20대야. 어떡해? 나만 너무 늙은 것 같아. 처음엔 그런 말을 하면서 당황해하는 것 같더니 또 몇 번 나가보더니 금방 적응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의 화장법이 점점 바뀌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원래는 선크림만 바르거나 눈썹만 칠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엄청나게 진한 화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남자라도 생겼어? 왜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해, 질투나게 하고 물었더니 아내가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랑 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혼자 뒤처질 순 없잖아. 요즘 애들은 눈을 다 이렇게 그리더라. 어때?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그때부터 아내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유행어 같은 것들을 남발하면서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라며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아내는 점점 활기를 띠었지만 저는 이런 아내의 모습이 좀 낯설었어요. 설마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바람이라도 났나 싶을 정도로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안 뿌리던 향수까지 뿌리길래 제가 음식점에 향수 뿌리고 가도 돼?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땀 냄새보단 낫잖아 하며 쿨하게 대답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조금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아르바이트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며 스스로 안도했고 그들과 같이 일하고 적응해 가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려니 여기며 아내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는 예상치 못한 때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멀리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시간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씻고 쉬었다가 다시 복귀할까 싶어서 집에 들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그때는 아내가 알바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 집에 들어갔다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현관문을 연 순간 정말 의외의 풍경이 절 맞이했습니다. 현관문에 낯선 남자 신발 한 켤레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집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처음에는 수리기사가 집에 방문했나 싶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침실문을 연 순간 저는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내와 함께 쓰고 있던 침대 위에 웬 낯선 놈팽이가 제 아내를 휘감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을 목격한 저는 바로 난입해서 뒤엎었고 그 사이 그놈은 불이 나게 옷만 들고 튀어버렸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어찌나 날쌘지 아주 야생에 있는 표범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불로 몸을 감싸고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놈 다시 불러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똑바로 말해. 처음 아니지? 일단 옷 좀 입고 얘기하면 안 될까? 아내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더라고요. 살다 제가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일은 제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대충 옷에다 몸을 구겨 넣더니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열이 받은 저는 그놈이 어떤 놈인지부터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놈 다시 불러내! 어떤 놈인지 봐야겠으니 불러내라고! 여보,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봐.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 변명할 생각 없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여보, 진짜 딱 한 번이었고 호기심이었고 실수였어. 진짜로 이번 일 이후로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이러려고 알바 시작한 거지? 남자 꼬셔서 집에 들이려고 꾸역꾸역 일 시작한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난 진짜로 거기서 알바만 할 생각이었어. 진짜로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나 알잖아. 여보만 바라보는 여자인 거. 결혼 후 단 한 번도 여보 속상하게 한 적 없었던 거. 진짜로 이건 내 이성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야.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나 진짜로 이렇게 된 거 죽도록 후회해. 여태껏 힘들게 쌓아올린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다는 게 난 너무 힘들고 무서워.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왜 했냐고? 그놈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당장 말해! 집에서 내쫓기 전에 말해! 결국 아내는 그놈에 대해서 실토를 하더라고요. 같은 햄버거집에서 일하는 9살 연하의 젊은 남자였고 그쪽이 먼저 접근해서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자꾸 만나달라고 졸라대서 한번 밥 사주다가 정이 들었다나 뭐라나. 자기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일은 먼저 한 선배여서 일을 배우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하네요. 꼴의 변명이라고 아내는 이런 말까지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진짜로 진지한 관계 절대로 아니야.
걔는 여자친구도 있어. 나도 남편이 있는 상태인 거 걔도 알고 있었고 그냥 진짜로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거야. 서로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지하게 만날 수 있었겠어? 이거 다 그냥 가벼운 만남이었고 스쳐 지나갈 사람이었어. 진짜 맹세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니까? 제발 나 좀 믿어주면 안 될까? 핸드폰 내놔. 무슨 핸드폰? 네 핸드폰 내놓으라고! 아니 내 핸드폰은 왜? 거기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혼당하고 싶어?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소리를 질렀더니 잔뜩 겁먹은 아내가 손을 벌벌 떨면서 핸드폰을 건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거기 안에 있는 말들은 내가 진짜 제정신 아닌 상태일 때도 많았고. 분명 뭔가가 핸드폰 안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추궁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처음이고 한 번은 무슨. 그놈은 저희 집에 아주 자주 와서 인증샷까지 남겼더라고요.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그놈이 절 조롱하고 있을 때 아내도 같이 동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 안에서 아주 더러운 말들을 오가면서 아주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출장을 가거나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에는 득달같이 그놈을 집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꼴에 날짜까지 세며 만났는지 기념일까지 챙겼더라고요. 마치 남편에게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을 그놈에게서 충족하는 것 마냥 양다리를 자연스레 걸치고 있었네요. 너는 우리 남편보다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좋다 하면서 아주 헐리우드처럼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모습을 전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겠습니까? 확실히 갈라서고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거였겠죠? 냉정하게 뒤돌아섰어야 했는데 자꾸만 배신감과 허탈감 때문에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를 붙들고 물어보고 화도 내보고 원망도 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냈어요. 아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지만 않았더라면 전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그 불륜 행각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게 억울했어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대체 왜 그랬냐고,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었냐고, 그놈이랑 그 짓거리 하면서 행복했냐고, 즐거웠냐고 추궁하고 묻고 따지고 울고 제정신이 아닌 채로 시간을 보냈네요. 아내는 각서까지 써가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당장 아르바이트도 그만둘 거고 여보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순종적으로 살겠다고 애원했어요.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혹여나 내가 이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진짜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아내를 용서해 주자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자신은 없었지만 이 사람과 헤어질 자신은 더더욱 없었어요. 서로 타협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서운했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 우리도 남들 부부처럼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쳐가기 시작했거든요.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놈 SNS를 알게 된 이후로 매일 들어가서 관찰했어요. 그놈의 신상에 대해서 뒤지고 집착하고 저도 제가 의부증이 아닌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둘이 또 만날까봐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고 불시에 집에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의심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까지 놓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큰일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미쳐버릴 지경이라 저도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절 붙잡더라고요. 진짜로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 이럴 순 없어. 난 진짜로 이혼하면 끝인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로 정신 차렸어. 진심이야. 너랑 헤어져야 비로소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그래. 제발 헤어지자. 나도 좀 사람답게 좀 살자. 소송이고 뭐고 다 귀찮고 그냥 깔끔하게 아내를 보내주기로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다른 놈 만나서 살림을 합치든 말든 제할 바 아니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줄 만큼 저는 큰 그릇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혼을 하고 난 후 저는 집중할 곳이 필요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만 하며 몇 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네요. 일에 매진한 덕분에 사업은 점점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한 번 시련이 오니까 또 한 번 희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됐죠. 서류와 1차 면접까지는 인사팀에서 추린 후 저는 최종 면접의 면접관으로 들어갔어요.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최종까지 올라온 면접자들을 대부분 합격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면접을 보겠다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온 지원자 여럿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남자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들어온 순간부터 그놈임을 눈치챘어요. 제가 한때 집착하고 관찰하고 감시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놈은 다름 아닌 5년 전 제 가정을 파탄내버린 상간남이었습니다. 그놈은 제 존재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뭐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으니 제 얼굴을 익힐 새가 없었겠죠. 저지른 짓을 까맣게 잊기라도 한 듯 아주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한 방 먹이고 싶었지만 면접장이고 제가 사장이고 하니 그냥 좋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물론 합격 통지는 못 해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끝난 사이긴 하나 서로 껄끄럽고 불륜을 저지른 놈을 저희 직원으로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탈락시키고 말자 싶었는데 그놈이 자신있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거 없이 당당히 살아왔습니다.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 있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놈을 향해 다시 한번 물어봤죠. 정말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살아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죠? 제가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을 보시면 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생활비도 부모님에게 손 벌린 적 없이 아르바이트하며 충당해왔습니다.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 하나는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뽑아주신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할 자신 있습니다. 뻔뻔하게 그 말을 입에 올려? 내가 네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순간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어요. 이놈한테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놈을 합격시켜 일생일대의 복수국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찌나 싱글벙글 웃으며 첫 출근을 하던지 본인에게 펼쳐질 앞날을 알지도 못한 채로 저에게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첫 출근하게 된 김성필입니다. 합격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오늘 첫 출근하기로 했었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은 나랑 같이 먹을까? 첫 출근 기념으로 내가 식사 대접하지. 영광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놈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놈은 좋다고 덥석 물더라고요. 그렇게 신입사원 몇 명을 데리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하는 척하며 그놈에게 이런 질문을 꺼냈습니다. 만나는 여자친구는 있고? 네, 아주 오래 사귄 여자친구 있습니다. 10년 사귀고 있어요. 10년이나?
야, 이젠 거의 가족이겠네. 네, 그렇습니다. 내년쯤에 결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결혼? 축하할 일이네. 아닙니다. 청첩장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사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면 그때 제 전부인과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때도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던 중이었단 말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 들키고 용케도 잘 사귀고 있구나 싶어 놀라웠습니다. 남의 결혼은 파탄 내놓고 본인은 새신랑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저는 그놈을 중요한 프로젝트에 슬그머니 배제를 한 채로 그렇게 약 올렸습니다. 쪼잔해 보일지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는 게 제 신조였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제 신조를 깨버리기로 결심했죠. 아무튼 그렇게 은근히 따돌림을 시키니까 그놈도 눈치를 챘는지 자꾸만 겉돌면서 난처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자잘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놈을 불러내어 커피 좀 사다 달라고 카드를 건네니 그놈이 카드를 받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에게 용기 내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왜?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 혼자만 잡다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히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싶고. 잡다한 일? 어떤 거? 이렇게 커피 사오라고 시키는 거? 하기 싫으면 싫다고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난 그냥 성필씨가 편해서 그랬던 건데.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감사드리죠. 하지만 저도 주변 시선이 자꾸만 의식이 되니까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더러 사장님한테 밉보였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성필씨가 잘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럼 저 염치 없지만 일도 좀 괜찮은 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하고 싶은 건데? 회사에 업적을 낼 만한 중요한 일 있지 않습니까? 전 나름대로 사장님께 신의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동기들 중에서는 두각을 드러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뒤처지니까 불안합니다, 사장님.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 제대로 키워주십시오. 그놈은 뻔뻔하게 그 말을 내뱉고는 90도로 꾸벅 허리를 숙이더라고요. 만약 그놈의 과거를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그놈을 신뢰하고 크게 키워줬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 넘치고 윗사람 앞에서 액션을 잘 취하는 놈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그놈의 추악한 면모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대놓고 키워달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있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 싫더라고. 성필씨는 다 좋은데 말이야. 자꾸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 하는 그 면들이 진심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제가 품고 있는 사장님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저는 뼈를 묻을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 성필씨는 여태껏 저지른 일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야? 후회되는 일이야? 난 이혼을 한 번 했거든. 그래서 난 결혼을 한 번 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 그건 몰랐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 사적인 얘기니까. 아무튼 성필씨는 어때? 뭐 떠오르는 일 없어? 근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진짜 없어? 네, 없습니다. 그만큼 후회 없이 살아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일만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렇군. 잘 알았어. 아무튼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 내가 조율 한번 해볼 테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커피는 사올 거지? 내가 목이 말라서 말이야. 그럼요. 당장 가서 사오겠습니다. 기회를 줘도 끝까지 잡아떼더라고요. 하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 앞에서 과거에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누가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열이 받았던 건 그놈의 눈빛이었습니다. 정말로 결백하다는 듯 눈동자에 흔들림 하나 없이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전 그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보란듯이 잡다한 일만 시켰어요.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놈은 일을 너무 못했어요. 항상 뺀질거리기만 하고 심지어 같은 해에 들어온 여자 직원에게 추근덕대며 하루 종일 메신저만 하기 바쁘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러 갔다 오겠다고 하면 30분은 기본이었고 지각은 아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놓고 윗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척 떠들어대더라고요. 전형적인 속빈 강정 스타일이었죠. 그런 놈을 제가 어떻게 중요한 직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꼴에 자존심은 세가지고 명함에 부서 이름을 다르게 써서 인쇄하면 안 되냐고 저에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직무가 마음에 안 들고 폼이 안 난다 이거죠.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내실을 없는 그런 놈을 제가 딱 질색하는데 하필 그놈이 또 과거에 저희 가정을 파탄낸 상간남이었다니. 어쨌든 어디까지 가나 지켜봤습니다. 제가 할 복수는 아직 한참이나 남았었거든요. 얼마 후 그놈은 수줍게 저에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뭔데? 사장님, 저 결혼합니다. 청첩장이야? 네, 꼭 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드립니다. 청첩장 나오면 사장님께 제일 먼저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꼭 가야지. 내가 만약 스케줄 안 돼서 못 가면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주지.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그때 10년 만났다는 그 여자친구랑 하는 건가? 네, 오랫동안 절 기다려준 사람이라 의리를 지키기 위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전 다른 건 몰라도 의리 하나는 잘 지키는 놈입니다. 그 여자친구 참 대단하네. 10년이나 한 남자를 믿고 만났으니 말이야. 저도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10년 바라보는 게 남자로서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저더러 사랑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채용해 주신 덕분에 여자친구를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주 앞에서는 사탕 발린 말을 내뱉고는 뒤에서는 뺀질대며 양아치처럼 구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놈의 인생을 망가뜨릴 기회가 온 것 같아 설레더라고요. 그놈은 신혼여행을 길게 가고 싶다며 2주 정도의 휴가를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더라고요. 그게 너의 마지막 행복한 여행이 될 테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놈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지만 저는 그 결혼식에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증오하는 놈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혼한 지 꽤 됐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복수를 하고 나면 씻은 듯이 상처가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신혼여행까지 야무지게 즐기다가 돌아온 그놈은 저에게 떡을 주면서 인사를 올리더라고요. 사장님 덕분에 결혼식 잘 올리고 신혼여행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결혼식도 못 가보고 미안해. 그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괜찮습니다. 사실 사장님이 오실 거라 기대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신 분이라 참석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축의금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선물 하나를 보낼까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주소가 신혼집이 맞나? 네,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퀵으로 선물 하나를 보낼 거거든. 성표씨 와이프가 아주 좋아할 거야. 아니 무슨 선물까지. 저흰 괜찮은데. 에이, 그래도 내가 아끼는 직원이 결혼을 했다는데 큰 거 하나 선물해줘야지.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사장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여태껏 사장님께서 절 미워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저한테만 무뚝뚝하시고 일도 이상한 것만 시키셔서 제가 이 회사에서 도태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깊이 생각하시다니 감동입니다. 감동은 무슨...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이 부부라는 게 말이야, 언제 어디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거든. 인생에서 가장 뜻대로 될 수 없는 게 결혼 생활이더라. 부디 성필 씨는 어떤 위기가 와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넘기길 바랄게. 성필 씨는 뭐 워낙 능수능란하게 잘 넘기잖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놈은 제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신났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증거를 잔뜩 모으고 결국 소송을 하지 못한 채로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와서 그 증거들을 활용할 날이 오고 말았네요. 저는 상자에 증거들을 차곡차곡 담아서 정성껏 밀봉한 후 그놈이 일을 하는 사이 그놈의 집에 퀵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혼자 있을 그놈의 아내가 그걸 가장 먼저 받아보게 되겠죠.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 그야말로 가장 행복해야 될 때에 10년 동안 믿고 의지했고 결혼식까지 올렸던 남편에 대한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겠죠. 인과응보, 똑같이 당하게 하는 게 제 복수극이었습니다. 그놈은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을 했고 바로 그 다음 날 전날과는 딴판인 표정으로 헐레벌떡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서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왜 그걸 저희 집에 보냈습니까? 뭘? 왜 제 사진이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십니까? 저 지금 이혼 직전입니다. 인생의 위기라고요. 아, 내가 보낸 선물 아주 잘 받았나 보네. 그게 선물입니까? 대체 왜 그런 걸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 뒷조사했습니까?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야. 직원 뒷조사를 내가 왜 해? 그럼 그걸 왜 보냈냐고요? 그거야 내가 그때의 당사자였으니까. 네? 내가 그때 그 여자 남편이었다고. 이만하면 눈치를 진작 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네가 내 침대에서 내 와이프랑 뒹굴고 날 조롱하고 심지어 마지막엔 회피까지 했지. 그래서 난 성필 씨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당당하고 떳떳한 줄 알았지. 부끄러운 거 없이 당당히 살아왔다고 하길래 와이프도 그런 성필 씨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10년이나 만났다며? 그때 그 누나의 남편분이었다고요? 장난치시는 거죠? 차라리 장난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깐 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난 게 거짓말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럼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겠지. 그럼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설명? 무슨 설명? 꽤 지난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땐 정말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그 누나도 그냥 귀여워해주고 말았지 서로 이성적인 감정은 절대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호기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많은 누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금방 끝냈어요. 진짜로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요. 진짜로 완전히 단절 상태로 이렇게 쭉 시간이 흘렀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지 너무 납득이 안 갑니다. 이혼하셨다면서요. 이미 끝난 사이라면서요. 왜 저는 아직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요? 그리고 제 와이프 진짜로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때 실수 한 번 했던 건 맞지만 저 혼자 속죄하고 그걸 계기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고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진짜로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알면서 채용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결혼 파탄까지 내는 거 진짜로 너무하십니다. 내가 너무해?
상간남 주제에 벌 안 받고 여태껏 지멋대로 살았으면 이제 차례가 왔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감히 여기까지 와서 따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뿐인 줄 알아? 난 너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 왜냐고?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하고 평생 내 뒤를 졸졸 쫓아다녔으니까. 이것보다 더 수위가 센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네 와이프한테 보내줄까? 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그놈이 기겁을 하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난 놈이라 그래요. 열등감 덩어리에 잘난 거 하나 없는 찌질이라서 여자가 절 좋아하면 차마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자신감을 충족시키며 살았어요. 허세에 찌든 놈이었습니다. 그때 들켰을 때 사실 저는 사장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사장님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진심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지금이라도 저희 와이프한테 보낸 거 그거 다 조작된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직원이 마음에 안 들었고 괘씸해서 조작한 거라고, 그냥 장난친 거였다고, 미안하다고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진짜로 사장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만 하고 반성하며 지내겠습니다. 그걸 왜 내가 해줘야지? 난 네가 불행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러지 마세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오래돼도 한 번 상간남은 영원한 상간남이지.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남의 신혼집에 들어와서 지 욕구만 충족하고 튀어버린 놈이 어떻게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겠어? 난 네가 내가 겪은 걸 똑같이 당하길 바라는 마음이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장님은 이혼을 해도 가진 게 많아서 사는데 지장 없으셨잖아요. 전 가진 거라곤 이 직장이랑 저희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그거 잃으면 제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습니까? 두 분이 지금 결혼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난 사이고 정리된 사이인 건데 왜 저는 아직도 벌을 받아야 하냐고요? 내 말 못 알아들어? 그 멀쩡하던 결혼 생활이 너 하나 때문에 파탄이 났다고? 그리고 내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됐다고? 네가 벌을 받을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지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쥐발로 여기까지 걸어 들어와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헛소리 짓거리는 것 자체가 벌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뜻 아니었나? 난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난 네가 우리 회사를 계속 다니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버틸 수 있으면 끝까지 한번 버텨봐. 하지만 네가 저지른 짓은 끝까지 감당해야 할 거야. 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 하늘에서 내게 내려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진짜로 다시는 이런 짓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결혼도 했고 신혼생활 시작했으니 진짜로 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어이가 없네. 툭하면 여직원한테 메신저 보내면서 밥 먹자 커피 마시자 꼬시는 놈이 어디 반성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거 알아? 지금 너 때문에 우리 회사 여직원들 원성이 아주 자자해. 성필씨가 자꾸만 작업 걸고 못살게 군다고 제발 사장님이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난리야. 내가 볼 때 너는 그냥 그런 놈인 거고 습관은 절대로 못 고쳐. 그러니까 네 와이프도 너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지. 부인이니까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지.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 구제 좀 해주십시오. 사장님이 유일하게 절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는 메신저 그딴 거 하지도 않고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에 패기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지내겠습니다. 제발 오해 좀 풀어주십시오. 네? 그놈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한없이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마음이 아팠냐고요? 전혀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이런 놈에게 내가 농락을 당했다는 게 분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놈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그나마 좀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줄곧 마음이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나마 복수를 하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상담받는 것보다 효과적인 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으로 응징하는 복수였습니다. 묵혀뒀던 우울증이 한 번에 치료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사장실에 웬 여자 한 명이 찾아왔더라고요. 저 성필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 하는 말에 바로 벌떡 일어나 그분을 맞이했어요. 어쨌든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폭풍우가 휘몰아쳤던 거잖습니까? 그래서 사과부터 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것들이 상처가 됐던 것 같아 일단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용기 내 보낸 겁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무려 10년이에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성 문제로 속상하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결혼할 만 하겠구나 싶어서 결혼식 올린 거예요. 근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어떻게 이런 날벼락이...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찾아왔어요. 진짜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맞는 건지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기적인 마음에 그놈이 가장 행복할 때 인생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쪽 입장과 상황을 깊이 고려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전 둘이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현장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요즘도 가끔씩 꿈에 나오고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놈을 어떻게 할까 상상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차라리 철이 들고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렇게까지 폭로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고 끝냈겠죠. 하지만 그놈은 절대로 그 벌은 못 고칩니다. 그놈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존재인지, 여직원들에게 어떤 이미지인지 그쪽이 아신다면 절대로 결혼 생활 이어나가지 못하실 겁니다. 선택은 그쪽이 하는 거고 전 단지 그 선택을 위한 증거를 제시해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놈은 끝까지 비밀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거짓말을 부탁했습니다. 보낸 것들이 사실 조작된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저에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만약 제 여동생이나 지인이 그놈과 결혼을 했더라면 전 미친 듯이 뜯어 말렸을 겁니다. 그 정도로 구제불능인 놈이에요. 제가 여기 찾아온 건 다른 이유 없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괜찮다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요. 저만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가족보다 더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리셋돼버린 기분이에요. 주변 지인들도 전부 숨기기 바쁘고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요. 이젠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요. 이대로 눈 막고 귀 막고 진실을 외면한 채 살 순 없어요. 저도 꼭 알아야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전 부인의 불륜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대로 술술 말해줬습니다. 그 햄버거집, 그 동네까지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여자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놈의 스토커처럼 뒷조사를 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그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 여자 앞에서 그놈은 많은 것들을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던 여자는 결국 오열을 하더니 저에게 묻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냥 망신 한번 당하고 이혼하는 게 맞겠죠? 자꾸만 망설여져요. 선택은 그쪽이 하시는 겁니다. 전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을 한 이후에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대가 잘못을 하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책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그거 진짜 할 짓은 못 됩니다. 다시 되돌아간다면 저는 더 빨리 이혼했을 겁니다.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제가 차마 덧붙일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한참 울다가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놈이 자진 퇴사를 하겠다며 저에게 사직서를 내밀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무단조퇴를 하고 이리저리 말썽을 피우는가 싶더니 결국 결단을 내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반성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에게 사직서를 직접 주길래 제가 물었어요. 이젠 퇴사를 하기로 마음 먹은 건가? 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 제대로 된 직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앞으로도 쭉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실 거잖아요. 그냥 관두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나는 원래 간다는 직원 안 말리는 편이라. 어쨌든 사직서는 받아들이도록 하지. 이젠 속이 시원하십니까? 예? 시원하시냐고요? 저 진짜 너무 할 말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은데 그냥 이쯤 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누가 보면 내가 괴롭혀서 퇴사하는 건 줄 알겠네. 억울한 건 나야. 애초에 너 같은 놈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 모든 게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 그것만 알아두세요.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 못 살게 구는 거, 그것만큼 치사한 게 없다는 거.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 때문에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퇴사를 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가겠다고 하고 나가더니 불과 3달도 되지 않아 저를 다시 찾아와서 한 번만 봐달라며 다시 무릎을 꿇더라고요. 사장님, 제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 아십니까? 10년 넘게 사랑했던 아내한테 버림받고 직장도 잃고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저 같은 자식은 없는 게 낫겠다며 호적에서 파버린대요.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서 퇴사를 하긴 했지만 막상 관두고 나니 저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집에서도 쫓겨나서 당장 묵을 곳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습니다. 저 이제 완전히 빈털털입니다. 호래비처럼 사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장님이 절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사장님 탓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상황이 그렇다고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 청소부 일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취업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젠 진짜 새 사람 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는 딴짓하지 않고 이상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사장님 말씀만 듣고 따르겠습니다. 오죽 갈 곳이 없었으면 저한테 다시 와서 받아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놈이 유능한 인재가 아니란 소리겠죠. 제가 미쳤습니까? 그놈을 다시 받아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저는 냉정하게 그놈을 내쫓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어쨌든 그놈 인생을 작살내버렸으니 나름대로 만족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전부인 또한 얼마 전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불륜 저지르고 당당하게 굴 땐 언제고 저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네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슬그머니 묻더라고요. 요즘 잘 지낸다고 들었는데 사귀는 사람은 있어? 사귀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넌 알아서 잘 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뒤늦게 후회를 할까요? 상처를 줘버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만입니까? 어쨌든 전부인과 상간남을 다시 마주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과도 약속했어요. 그 둘보다는 훨씬 더 성공한 인생을 살기로요. 이미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아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불륜 사건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다고들 하죠. 당사자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알면서도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신뢰를 깨버린 배우자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지는 언제나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혼을 했고 상간남에게 복수까지 했으니 이제야 드디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기분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 앞날에는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써서 보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별탈 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